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원래는 1장에서 제일 마지막 쪽을 나가야 될 건데, 이번 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2번 해가지고 이제 3번 남았죠. 이번 주 포함해서.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오전까지 해서 실무를 먼저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이제 오후에 2편,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다음 주에 하겠고요. 순서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중개 실무 파트나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법령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다 독립적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부터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오전까지 2차례에 걸쳐서 하고,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은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갈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칠판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중개 실무 파트는 특히 앞쪽 같은 경우는 실무회사, 여기 실무라고 그러니까 법에 없는 내용을 배우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 법입니다. 다 법. 그래서 실무에 관련된 법률을 공부하는 거야. 근데 이 법 내용이 특히 민법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법. 오늘 또 나오겠지만 명의신탁 같은 거라든지, 다음 주에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민법에서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복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난이도로 봤을 때는 얘하고 얘가 좀 어렵고요. 얘도 어렵고, 여기는 좀 쉬운 편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암기사항이 좀 있어서 그렇죠. 그거 빼고는 좀 쉬운 편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경계부터 보도록 합니다. 앞쪽 중개실무 아파트가 앞쪽 부분은 시험에서 요새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강의하고 막 시작했을 때는 여기도 막 여러 막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그 당시에는 시험에 가끔씩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앞쪽은 빨리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자, 땅에 대해서 이제 팔고 사는 사람은 경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되고, 아니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신경 써야 될 게, 건물 지으려고 막 했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건물 우리가 내 땅에 이러니 해가지고 건물을 올리잖아요. 다 지었는데 옆에 땅으로 넘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옆에 사람이 철거하라고 소송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일을 절대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합니다. 집 지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맞춰서 설계도대로 이제 위로 올리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측량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을 때 그 설계 도면 빼가지고 공사하시는 분이 어떻게 착각을 했는데 옆집 그 경계를 침범해서 건물을 지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공사를 갖다가 다 완공된 뒤에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날 일인데, 그 건축주가 옛날에 공사업을 했던 분이에요. 자기가 가보니까 자꾸 이상하더래요. 근데 하도 이상해서 보니까 옆집으로 넘어간 거예요. 기초공사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 쳐가지고 그 사람은 빨리 다시 측량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 맡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공사 맡은 사람이 그 공사 해주고 나서 거의 이윤이 안 남았어요. 그거 딱 뜯어내가지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안목이 없었다고 그러면 나중에 다 지어줬어. 옆에 있는 땅 사야 돼, 잘못하면. 그것도 아주 비싸게. 자,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돼. 보통 이제 경계에 대해서는 도면에 따라서 경계가 확정됩니다. 그 지적도나 임야도에 따라서 근거 증거 있죠? 거기가 경계입니다. 그 도면에 기초해 가지고 측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긋습니다.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경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도면에 나와 있는 요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측량해서 요게 잘못되면 다시 금을 긋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461페이지 가보시면 아래쪽에 46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가로 4번에 경계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경계. 거기서 밑에 보시면 판례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판례 1번, 2번. 1번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가장 기초적인 판례입니다. 1번 읽어보셔야 돼요. 밑줄 긋고 당연히. 뭐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그나마 좀 여러분 지적법 관련도 있고 그러니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1번. 2번까지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지적법 시간에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자, 넘어가십니다. 이제 어디 가시냐면 교재는 470페이지를 딱 펴두셔야 돼요. 시험은 지금 가만히 보면 여기 한번 하고 이건가? 이거 하고 이거. 말을 안 듣네. 이건가? 응? 잠깐만요. 안 넘어가요. 여기 저기 근데 거의 그래요. 처음에 할 때. 처음에 할 때 그러다가 어쩔 때는 먹는데 오늘 안 먹네. 위에 걸 누르는 거예요? 아래 걸 누르는 거예요? 아래 걸요. 처음에 안 먹다가도 얘가 먹는데 오늘은 못해요. 교재는 이제 470페이지입니다. 470페이지. 여러분 땅을 투자하시게 되면 그러면 보통 이제 농지를 많이 투자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야 이런 거 투자하시게 됩니다. 땅입니다, 그게. 근데 특히 그 중에 농지도 그렇지만 임야 같은 거 매입을 하실 때 여러분이 이제 임야를 샀다, 뭐 1000평을 샀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임야. 근데 거기에 묘자리가 있어. 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샀는데 여러분 땅인데 거기 묘가 있으면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 묘 어떻게 해요? 파내고 싶단 말이에요. 누구 묘인지 알아봤어. 그랬더니 B의 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묘 파시오, 파내가시오, 이장에 가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장을 못하겠다고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임야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사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하려고 산 건데 그 묘 때문에 개발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되죠. 그걸로 하셔야 돼. 여기를 이걸로 넘어가야? 이거 안 넘어가는데? 어떤 거? 밑에 거. 이것도 안 돼. 되는데, 이제 되는데? 자, 얘가 왜 그랬을까요? 궁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묘가 있으니까 파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못 파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이 싸워. 못 파낸 이유 이렇게 보니까 묘자리 처음에 쓸 때 옛날 땅 주인이 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묘자리 썼는데
이걸 판해야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지. 일리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이 없어요. 법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다 이제 판단해 주는 거야. 아니, 요 사람이 옛날 땅 주인 승낙을 맡아갖고 묘자를 썼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땅 주인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판해라. 딴 것도 아니고 묘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사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남의 땅 주인의 승낙을 얻어가지고 묘자를 썼다 그랬을 때는 안 판해도 된다고 판결을 땅땅땅 때린 거예요. 판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판사가. 법에는 없는데 그래서 안 판해도 되고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땅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 대 얻어맞은 거죠. 분쟁이 생기는 게 그런 거. 또 땅을 매입해가지고 묘가 있으니까 그 묘에 대해서 판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또 어떤 얘기를 변명을 하냐면, 아니 지금 여기 묘자리 쓰고 지금 여기서 제사 지내고 이러면서 한 지가 지금 40년이 돼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파내겠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땅 주인은 뭔 소리야. 승낙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묘자리 썼는데 40년이고 30년이고 파내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또 대법원까지 간 거야. 그랬더니 판사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 정도 묘자리 썼으면 그건 그냥 묘자리 계속 쓰게 만들어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묘자리인데 그러기 전에 당신이 그거에 대해서 땅 그거에 대해서 묘자리 함부로 못 쓰게 관리를 잘 했어야지. 근데 당신이 20년 넘도록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이장해라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승낙도 없었지만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묘자리를 써왔다면 그때는 이제 없었던 분묘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겨버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걸 고급스러운 말로 시효취득이다 이렇게. 다 판사들이 하는 소리야 지금. 판사들이 그냥 법정에서 그 책상에 앉아서 그냥 하는 소리요 이게. 그러면 땅 주인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황당하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땅 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 사실은. 땅을 딱 샀더니만 못 파낸다는 거지. 자, 세 번째 또 보니까 묘가 있는데 수송을 해보니까 옛날 땅 주인 묘야. 아버님 여기 모셔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파내시오. 옛날 땅 주인한테. 그랬더니 땅 주인이 못 파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또 대법원까지 간 거지.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소리가, 아니 이거 파낼 그런 묘라고 한다면, 그걸 원했다면 처음에 계약할 때 파내라고 그래야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다 시간 지나고 나서 파내시오 그러면 말이 되냐? 계약할 때부터 요구를 했어야지. 난 너가 잘못이다 이런 거예요. 땅 주인한테. 여러분이 땅 주인 입장에 딱 대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계약할 때부터 이장 요구를 했어야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럼 어떡해. 그럼 지금 파내라고 만들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랬을 때 요 묘자리 쓴 비한테 인정되는 권리를 우리 판사들이 분묘 기지권이라고 권자를 붙여서 얘기해요. 묘자리 쓸 수 있는 권리. 법전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들이 이제 법전에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관습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판사들도 이제 일종의 이걸 통해서 사실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해. 이걸 통해서. 이거 판사가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판례예요. 판사라고 했지만. 자, 이게 분묘기주권이야. 자, 그랬을 때 이제 분묘기주권은 이게 무서운 게 이게 물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묘자리 있는 그런 임야를 매입했는데 그 분묘기주권 인정된 그 사람이 옛날 땅 주인한테 주장할 뿐만 아니라 땅을 매입한 여러분한테도 주장해. 왜요? 이게 채권이 아니고 뭐니까? 물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물권. 반대로 얘기하면 대신에 이제 그 묘자리를 여러분이 땅을 매입할 때 알아볼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인정이 되려면 요게 필요해. 공시 방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제3자한테 주장하려면 제3자가 알아는 볼 수 있게 해라. 그게 보통 이제 등기인데 보통은. 등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판례가 인정하는 것은 이 볼록한 봉분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여러분이 땅을 매입하면서 묘자리에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지. 땅을 갖다가 매입할 때 쭉 돌아봤는데 뭐 묘자리처럼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묘가 써져 있긴 한데 그냥 평장이야 평장.
평평해. 할 수가 없잖아. 그래 놓고는 분묘기득권을 갖다가 주장하면 되겠어요? 알아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평장이나 암장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땅을 매입할 때 가만히 보면 임야 같은 경우에 막 1000평, 몇만 평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몇 자리가 있는지 다 알아보셔야 돼. 땅이 넓으면 도시락 싸우고 다니고 막 그래서 알아봐야 되고, 그죠? 그 쉽지가 않다고요, 솔직히.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경매에서 보면 임야가 경매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사가 해요. 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요, 몇 자리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00평이 나왔어, 10,000평이. 그럼 그걸 갖다가 어떻게? 다 차를 타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 걸어서 봐가지고 몇 자리가 있는가 이렇게 구경해가지고 몇 자리 있네, 저쪽에 있네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올리거든요. 쉽겠어요? 자기가 소유권자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몇십만 원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어렵다고요. 그래서 한번 대충 돌아보고서 감정평가서에다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몇 자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살펴봐라. 이렇게 하고 끝내요. 어떻게 다 돌아다닙니까? 땅을 매입하려고 한다. 여러분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도시락 싸갖고 다녀야 돼. 다 뒤져봐야 돼. 농지는 조금 나올 수 있어. 왜요? 농지는 면적이 조그매. 농지에도 묘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금방 발견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돼. 임야는 안 그래. 생각도 안 했던 묘가 더 나오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별로 필요 없는 땅이다 그러면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골칫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권자가 누구냐? 그럼 자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 지내고 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권리가 있어요. 후손들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묘기지권이 딱 인정되면 파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땅을 매입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좋아. 파낼 줄 알았더니 못 파냈어. 그러면 이제 문제야. 여기서 또 분묘기지권자하고 이제 분쟁이 생겨. 첫 번째는 도대체 언제까지 몇 자리 쓸 수 있는 거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또 싸우지. 이 정도 했으면 많이 쓴 거 아닙니까? 이제 이장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땅 주인 입장,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랬더니 이제 또 판사들이 나와가지고 둘이 싸우니까 그것은 말이야. 분묘가 남아있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잖아? 그러면 이 분묘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안 없어져.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충격 그 자체, 이제. 응? 충격이라고. 영구히 파내지 못한다는 거라고. 누가 이런 소리 했어? 법전에는 없는데. 판사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에 권리가 인정될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아무 법전에도 없는 거잖아요. 판사들이 그렇게 인정해줬어. 그럼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그 묘 자리가 홍수가 나서 떠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알터니가 빠진 거야.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없어졌으니까 이게 평생 갈 줄 알았더니 끝났잖아 이제. 응? 그런데 며칠 있다 가보니까 다시 묘가 있어. 없어진 게. 그래서 이 사람한테 아니 뭐냐 그랬더니 아버님 그 유고를 다시 수습을 해서 찾아왔대. 그래서 몇 자리 다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좋다 말았잖아. 그것 때문에 또 재판이 붙은 거예요. 그 땅 주인은 아니 한번 떠내려갔으면 끝난 거지. 뭐 또 그것도 다시 몇 자리 쓰고 그래. 끝났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땅 주인이고 몇 자리 쓴 분묘기지권자는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떠내려간 거 자연재해고 유고를 수습 못했다면 모르지만 수습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된 거지. 판사는 분묘기지권자의 손을 들어줬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그래서 원상회복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아직은 분묘기지권은 죽었다 보면 안 된다. 그렇죠? 좋다 말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충격.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분묘기지권 자체가 그러면 요 묘 바로 밑에 있는 요 땅만 미치는 거냐 아니면 옆에 여기 있는 땅도 미치는 거냐.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미치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까지 미치는 부분까지는 땅 소유자의 소유권이 배제를 당하게 되니까. 소유권 행사가 배제를 당하게 돼요. 소유권이 배제당하는 건 아니고 소유권 행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 번째 문제가 되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있었어. 근데 나중에 몰랐는데 분묘기지권이 인정돼가지고 파내지를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나중에 가니까 여기가 비석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없던 비석이 갑자기 세워졌어. 옆에가. 그럼 분묘기지권 인정됐다고는 하지만 여기다 비석 세우면 돼? 이게 이제 여러분 주장이야.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내 허락도 안 받고 그 비석 세우면 되겠냐 이 말이지. 묘는 여기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싸우지 또. 그러니까 판사가 또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분묘기지권 자체가 만약에 여기만 미친다고 한다면 묘만 딱 쓰고 여기에 상석이나 비석이나 나무 심거나 그거 전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빈 땅까지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새롭게 비석을 세웠다 그랬을 때 인정을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치니까. 다만 주변의 빈 땅이라고 하는 게 어느 부분까지냐 이거지. 그것 때문에 또 골치 아프지. 딱 끊어서 얘기 못하잖아. 3m까지 5m까지 얘기 못하니까 우리 판례는 무슨 얘기하냐면 그 필요한 그죠? 범위까지인데 그거 구체적으로 판사가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딱 나가서 봤을 때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즉 여기까지 해도 여기까지는 미친다고 볼 수 있겠다 싶으면 이거 비석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거기다가 비석을 마음대로 세울 수는 없다. 아무리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건 땅 주인의 소유권에 미치는 법이니까 거기다가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빈 땅인데 어디까지 미치냐 그랬을 때 다툼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결론이 뭐냐? 그때 다르다. 이게 결론이에요. 누가 판단해줘 또? 판사가. 판사가 왕이에요. 판사가 딱 봤을 때 가까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케이 그거 세워도 돼. 너무 멀리 있다고 판단하면 안 돼. 그거 철거해.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판사가. 그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그때 다 달라. 그래서 이제 이따 밑으로 긋겠습니다만은 요 판례를 알아두셔야 돼. 여기 요 묘를 보호하기, 이 산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옆에 언덕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이 막 고이지 못하도록 해서 이렇게 언덕, 언덕 이걸 사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묘를 보호하려고. 그랬을 때 분묘기지권은 요 언덕 부분까지 미치는 거냐 이 말이지. 어때요? 미쳐요? 옆에 사성, 언덕을 설치해 놓은 게 있다. 그건 일부러 만든 경우도 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그랬을 때 이 묘를 위한 건데 거기까지 미칩니까? 비석처럼? 가까이 있는 비석은 미치고 멀리 있는 비석은 안 미치는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사성이 어느 정도 일정 거리 안에 가까운 곳에 있다 뭐 인정이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100m 된다고 해봐. 인정해주면 돼, 안 돼? 그거 인정해주면 그 사이에 밭을 갈아먹었어, 밭을.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떨어지면. 그거 누가 판단해? 판사가 판단하는 거야. 판사가 왕이라니까 그러네. 법이 없으면 판사 맘이요. 그래서 서로 판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어느 날 가봤더니 새로운 비석 세우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묘가 하나 새로 생겼어, 묘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막 삿대질하고 막 얘기했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님 옆에다 묻어달라고. 그러니까 땅 주인 생각도 없이 여기다가 묘자리를 쓴 거예요. 지금 후손이. 그래도 되냐 이 말이지. 땅 주인 입장에서 기분 나빠. 파내라고 막 했겠지. 그러니까 판사가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준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 그지? 땅 주인 승낙도 없이 이렇게 분묘기지권자라고 해서 묘자리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게 묘자리 어머님 돌아가셨으니까 썼어. 그러면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치죠? 이번에 좀 있으면 이제 이모님 돌아가셔. 그러면
여기 또 쓸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누구 돌아가실 거야, 이제? 이모부야? 그러면 이게 뭐 계속 확대될 수 있어요. 땅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묘를 쓸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어요. 이때는 이제 쌍분의 형태로 묘자를 쓰는 건 절대 허용될 수 없지.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아버지랑 합장을 해달라는 거야.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유언이지만 합장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합쳐가지고 단분 형태로 몇 자리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합쳐져.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묘는 여전히 한 개니까 괜찮지 않냐? 이렇게 되니까 판사들이 좀 고민한 거예요.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딱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분 형태로 묘가 써지면서 분묘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옛날하고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땅 주인의 새로운 승낙 얻어서 합장을 해서 단분 형태로 또다시 이렇게 묘를 쓰는 것은 모르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인정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 판사들이 한 소리입니다. 법에는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입장에서 땅을 딱 했는데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대 못 파낸대. 그래서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 한 2년 있다 가니까 이 묘가 여기 있던 묘가 이쪽으로 움직여 있어요. 이렇게.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 뭐 그래도 지나갔어. 그랬더니 또 한 3년 지나니까 이게 갑자기 또 요만큼 와 있어요. 이게 되겠냐 이 말이야. 땅 주인의 승낙도 없이. 이렇게 되면 저 가장자리에다가 묘자리 쓴다고 하니까 그냥 쓰십시오. 뭐 친척도 되고 그러니까 쓰십시오 그랬던 건데 시간 지나니까 슬금슬금 오더니 중앙으로 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장할 수 있는 권능도 인정될 수가 없다. 이게 원칙인데 이제 예외는 있어요. 다음에 3, 4월 달에 배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일단은 밑줄을 그어볼게요. 교재는 470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분묘기지권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고요. 4줄입니다요. 밑줄 긋는데 첫째 줄에 보면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특히 다른 것보다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이다. 물권의 동그라미. 단순 채권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줄 보시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셋째 줄에. 근데 그 옆에 보면 관습법상의 권리다. 법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습법상의 권리다. 그래서 이 4줄을 다 밑줄 긋고 넘어가셔야 되고 471페이지 가시면 오른쪽 페이지 왔습니다. 지금 가로 2번에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경우에서 판례는 3가지를 인정하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서는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칠게 땅 임자의 승낙입니다. 승낙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은 자 동그라미 칠 곳이 20년간 여기를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 보면 시효취득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년 동그라미 시효취득 동그라미.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건 승낙도 없었는데 이렇게 된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동그라미 3번은 둘째 줄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3번의 둘째 줄 분묘도 여기 밑줄고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여기까지 밑줄. 그러니까 옛날 땅 주인이 땅을 팔고 여러분이 땅을 사는데 이장에 대한 요구 없이 그냥 도장 확 찍어버리면 나중에 묘에 대해서 파내라 그런 소리 못 한다고요. 도장 찍기 전부터 뭐라고 그래야 돼? 파내라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파악하게 할 수 있는데 파내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없이 그냥 도장을 콱 찍고 나서 나 몰랐다 그거 있는지 그거 자기 책임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뭐요? 살펴봤어야지 잘. 그 다음에 네모 3번에 보면 분묘기지권의 내용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 둘째 줄에요. 어디까지 미치냐 이건데 둘째 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추이에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이렇게. 그런데 확실한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사가 정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판례, 중요한 판례가 그 밑에 줄에 나옵니다.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왔죠? 예?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미치는 경우도 있고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예요. 가로 2번의 첫 줄을 보면 존속기간 동그라미. 그죠? 인정된다고 했을 때 존속기간이 이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냐? 셋째 줄 보시면 자,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리고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존속한다. 여기서 동그라미 칠게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계속에 동그라미 치시고 계속하는 한 그리고 분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존속. 그래서 수호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또 어떻게 해요? 존속한다. 존속한다는 말이 영구적이다. 이런 거예요. 가로 3번에 보면 지료에 동그라미 치시고 첫 줄에 그러면 땅세 지료는 줘야 되는 거냐? 그 약속을 했을 때는 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시효취득입니다. 시효취득은 20년 되는 순간에 바로 생기니까 약속할 틈이 없죠. 그래서 가로 3번에 시험 잘 나오는 게 둘째 줄 끝부분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여기에 시효취득 경우를 잘 물어봅니다. 지료가 무상이에요. 무상. 안 줘도 된다. 땅 주인이 이 사람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다고 이제 그렇게 판결이 났을 때, 자 그러면 땅세는 내놔라 그렇게 된 겁니다. 내 땅 썼으니까 그랬더니 판사가 줄 필요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응? 판사 멋지죠? 네. 아마 자기 땅이었으면 주라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가로 4번에요. 첫째 줄부터 다섯째 줄까지 다 밑줄 그으시고요.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부분인데 핵심은 둘째 줄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새로운 묘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권능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줄이 가장 핵심. 거기 형광펜 칠하시고 다섯 줄 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끝났습니다. 이제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가봅니다. 이 법을 2001년도에 만들어서 시행된 게 2001년도 1월달입니다. 이 법은 묘를 줄이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묘를 좀 줄여보자. 그래서 2000년도에 만들고 1년 뒤에 시행된 거예요. 칠판 보셔야 돼. 그리고 밑줄 그을 건데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 묘를 좀 줄이자 이거지. 자, 그때 묘지의 종류가 네 가지. 묘지가 뭔지 묘 아시겠죠? 근데 분묘라고 하는 말하고 묘지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분묘는 묘예요. 요걸 묘라고 그래. 분묘. 그 묘가 깔고 앉아있는 그 밑에 있는 땅을 뭐라고 그래요? 묘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노래 가사 중에 뭐 묘지 나오고 그런 가사 있지 않나요? 갑자기 그 생각나네.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뭐, 묘지 위에 뭐 이렇게 나온 거 무슨 노래 가사 없어요? 없어요? 네. 아침 이슬. 거기에 묘지 안 나와요? 뭐, 묘지는 태양은 묘지 위에? 그런가요? 이제 뇌세포 몇 개 안 남았어요, 지금. 자, 이게 묘지요. 이거 묘고, 분묘고. 이 묘지의 종류가 네 종류입니다. 개인, 가족, 종중, 법인묘. 이렇게 네 가지. 그때 개인묘다 그러면,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 묘예요, 한 사람 묘. 그런데 거기에는 배우자였던 사람의 묘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뭐, 배우자하고 난 같이 묻히기 싫다 그러면 그냥 환기지, 뭐, 환기. 배우자와 같이 묻혀도 가족묘가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개인묘가 돼요. 그러니까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되겠죠? 결혼을 한 3번 했으면 또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얘랑 가족묘는 달라요. 가족은 이제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을 모셔놓으면 그건 개인묘입니다. 근데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모셔놓으면 그건 가족묘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친족 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같은 땅에 모셔놨을 때 이걸 가족묘라고 그래요. 같은 족자 돌림입니다. 그리고
친족은 요거 촌수로 따지면 8촌 이내. 저희 어렸을 때 굉장한 스트레스가 뭐였냐면 촌수 이거 계산하는 거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몇 촌이냐 하면서 뭐 그려가지고 몇 촌 물어보고 막 어르신들이 특히 할아버지 그러면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냐 그래서 한 대씩 얻어맞고 막 그런 기억이 있어갖고 예? 우리 이제 애기들한테 촌수를 좀 가르쳐 주려고 조카들 주로 해가지고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듣지도 않아요. 그냥 이름 부르고 끝이야. 그렇게 호칭 부르고 몇 촌인지 뭐 알아야 되냐 이걸 알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하여간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촌수 잘 모르실 거야. 유일하게 아는 촌수는 삼촌. 삼촌이지. 삼촌간이지 이렇게. 자, 이게 8촌 이내면 되게 가까운 겁니다. 아래 한 2대 내려가면 8촌지간이 돼버려요. 우리 이제 조카들 자기들끼리는 4촌지간이 되잖아. 사촌 금방 4촌 되고 금방 8촌 되는 거예요. 8촌이면 엄청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묘고 그 다음에 종중묘 이렇게 이건 문중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같은 중자 종중 문중. 근데 여기는 촌수가 더 일가 친척 더 멀겠지. 범위가 더 넓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묘 이렇게 되면 법인묘는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그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종교단체 거의 다 있는데 교회 보면 무슨 동산 이런 거 있잖아요. 돌아가시면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묘 조성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법인묘의 대표적인 거. 그래서 재단을 만들죠. 재단. 이 법인이 재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 돌아가시면 이제 이렇게 동산에 묻히는 거 이렇게.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사시는 건 지금 저기 용인에 사세요. 용인 동백 거기 살고 계신데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서울로 올라오세요. 교회 가시라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이제 안 오실 때도 있지만 꾸준히 나오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 일정 연한을 채우면 그 동산에 묻힐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된 게 아니고 그 요건이 있더라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바람에 저희들은 이제 묘자리를 좀 그걸 한시름 놓은 측면이 있어요. 좀 연세가 좀 올해 80이시니까 그 전부터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거기 묻힐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 하면서 한숨 덜었지 뭐. 그 교회 동산 그거 얘기하는 이게 법이며 법이며 거기 보니까 광주에 있더라고. 광주 경기도 광주 있죠. 광주 가보세요. 묘 엄청 많아요. 저는 광주 그러면 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자, 이런 네 가지인데 개인묘 같은 경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묘자리를 먼저 써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요. 나중에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묘자리를 먼저 써버려요. 묘 썼습니다. 묘 설치했어요 라고 나중에 신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집단묘예요. 집단묘 여러 개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얻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묘를 수북이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개를 설치할 거니까요. 사전 허가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신고하는 겁니까? 이거 신고해서 30일 내 신고. 허가받는 겁니까? 이걸 구별하셔야 되지. 이 집단묘는 허가받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그 면적도 보면 이런 개인묘다 그러면 개인묘 같은 경우는 한 기당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 전체 면적도 30제곱미터 이하니까 한 9평쯤 돼요. 그 30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그 요 면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옆에 이렇게 비석 세우고 나무 심고 상석 세우는 요 주변에 설치 구역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9평 정도 되는 거예요. 한 기당 또는 전체 면적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개인묘 같은 경우는 숫자 30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요. 30일 이내 사후 신고하는 거고 30 이하, 30 이하. 다 30짜리 숫자와 관련돼 있고 이쪽에 보면 이 집단묘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이 그죠? 좀 크겠죠. 가족이 100이고 그 다음에 종중이 1000.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법인묘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죠. 법인묘가 되게 크죠. 그래서 이렇게 돼. 근데 이런 집단묘 같은 경우에 한 기당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 기를 쓰는 거잖아요. 여기 1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10.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10시 1반 생각하시고 10제곱미터 한 기당 면적은. 근데 합장하면 좀 넓어지죠. 요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15.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요거 중요하다고 봐요. 두 개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두 개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고. 뇌세포가 지금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어서. 그래서 한 개를 집중적으로 기억해야 돼. 한 기당 면적은 집단묘에 있어서는 얼마다? 10시 1반에서 10이다. 근데 뭐 15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그게 합장이에요. 그래서 요걸 집중적으로 하시고 남는 거 써먹으세요. 그리고 전체 면적은 요렇게 돼. 근데 이제 가족이 100이고 종중이 1000인 거잖아요. 두 개 구별하시고. 가족이 100, 종중은 1000 이렇게. 우리 둘째 놈이 저한테 아빠는 주로 점심 때 뭐 먹어? 그래서 제가 뭐 김치찌개나 뭐 제육볶음면 이런 거 먹는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점심 사 먹으라고 돈을 5만 원을 자기 모았던 것을 주면서 그거 조금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던져놓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울었어요. 가족밖에 없구나. 가족이 100점이구나. 그런데 그걸 안 쓰고 있다가 이놈이 이제 지금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오늘 뭐 사 먹으라고 그 돈 그대로 줬어. 그랬더니 그놈이 눈치가 있어갖고 그 돈을 기억하는 건 아니겠지만 느낌이 아빠는 지갑에 돈도 없는 사람인데 거기서 꺼내서 주니까 이사가 했는지 안 받아 그러더라고. 그 이제 자기가 준 돈을 자기가 어떻게 받냐 이 말이요. 두 번씩이나 제가 강권했죠. 괜찮아. 너 이거 뭐 사 먹어 이렇게 했는데 안 받아. 그래서 큰 놈한테 줬어요 제가. 몰래. 큰 놈이 이제 다 자는데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야, 너 이거 뭐 사 먹어라. 그러면서 둘째 놈 모를 거야. 근데 약간 좀 찔리긴 하더라고. 자, 이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우리 교재에서 한번 밑줄 그어봅니다. 교재는 474페이지 가보시고 제일 아래쪽에 가면 박스가 있고요. 묘지의 종류가 4가지죠. 기억, 개인묘. 아래쪽입니다. 제일 아래쪽. 개인묘 그러면 배우자가 막 생각나야 됩니다. 니은번 가족묘 그러면 가족, 족자 돌림이 생각나야 됩니다. 친족 이렇게. 디귿번 종중, 문중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을번이 법인묘. 법인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재단법인. 교회 동상, 재단법인. 자, 475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 제일 위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개인묘를 설치한 자는 묘를 설치하고 나서 30일 내에 해당 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뭐 하셔야 되겠다? 개인묘니까 나중에 신고하면 되죠. 30일 내에 신고하시면 끝. 동그라미 2번은 집단묘예요. 가족, 종중, 문중, 그 다음에 법인. 이런 집단묘는 둘째 줄에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 뭘 받아야 되겠다? 허가를 받으셔야 되겠다. 허가 이렇게. 가로 2번이야. 자, 가로 3번에 보면 사설묘의 설치 기준, 기준, 면적 등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가로 3번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왼쪽에다가요. 요것을 전체라고 써두시고. 동그라미 1번 왼쪽에다가 이렇게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 면적 보니까 개인묘는 30. 초과할 수 없고, 그게 30 이하라는 뜻이고, 가족묘는 100 이하, 종중은 1000. 법인묘가 어떻게 돼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법인묘만 이상이에요. 얘만 좀 이상합니다. 법인묘만 10만 제곱미터 이상 기억하시고. 2번 갑니다. 밑에 2번 앞에다가 한 기당 면적입니다. 2번 앞쪽에다가 제목처럼 한 기당 면적은 거기 보니까 집단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세 줄 밑줄 긋고 특히 이제 둘째 줄에 가보시면 10시 1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 개를 설치하다 보니까 10시 1반 1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다만 합장 얘기 나오면 그죠? 그 언저리에서 합장 얘기 나오면 뭐요? 15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고 어디를 가시는가? 477페이지를 딱 넘겨주세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밑줄 긋고 쉴 텐데 장사 등에 관한 법을 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뭐 때문이죠? 묘 줄이려고, 예. 묘 줄이려고 하니까 묘를 한번 썼을 때 그 설치 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못 줄여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제도예요. 그러니까 묘자리 쓰면 묘자리 그 쓸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제한을 해버려. 이건 법입니다. 지금 아까 분묘기 주권은 판사들 얘기고 여기는 법. 예. 그 설치 기간을 제한하는데 그래야 묘를 줄 수 있다. 설치 기간이 30년이에요. 30년 이렇게. 설치 기간이 30년인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장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연장 신청을 하면 연장을 무조건 해주게 돼 있어. 그 연장 기간이 또 30년이에요. 대신 한 번만 딱 연장을 해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최초의 설치 기간 30년에다가 연장 신청해가지고 연장되는 기간 합치면 최장 60년을 설치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원래 내용인데 여기서 보시면 연장 기간 요 30년을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지역 사정에 맞춰가지고 운영하게끔 법에서 조례로 단축할 수 있다라고 법을 정해놨어요. 조례에다 맡긴 거 조례에다가. 그러니까 경기도면 경기도, 뭐 저기 충청북도면 충청북도 거기서 조례를 만들어. 그래서 연장 기간을 이렇게 안 하고 법에 따르면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라고 법을 정해놨어요. 이 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구체로는 경기도 의회겠죠. 조례를 정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연장 기간이 10년이야.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요 안에서 정하면 되는 거니까. 충청북도 우리는 연장 기간이 20년이야. 이렇게. 경기도 지역은 묘가 많이 확산돼 있다고 봐서 묘를 줄이기 위해서 그 연장 기간을 단축을 해가지고 좀 설치 기간을 최장 설치 기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좀 넉넉하게 해도 괜찮잖아요. 그건 그 지역 사정에 맞춰서 운영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단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요 기간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경기도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최장 설치 기간이 몇 년이 됩니까? 40년 되는 거죠. 경기도도 이렇게 됐을 때 요건 똑같이 30년이에요. 기본적으로 설치 기간은. 근데 연장 신청했을 때 30년 연장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는 10년만. 그럼 최장 설치 기간은 몇 년? 40년 되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설치 기간이 40년이든 아니면 30년이든 아니면 60년이든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1년 안에 철거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형사처벌입니다. 자기 땅에 묘자리 썼을 때도 자기 땅이니까 영구히 쓸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안 됩니다. 묘자리 썼을 때 설치 기한을 제한을 받고 요 1년 안에 철거한다는 것도 시험에서 2번이나 출제됐던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같이 알아두실 게 이거예요. 이거. 이게 장사에 관한 법이 시행된 뒤에 설치된 묘에 대해서 설치 기한을 30년, 최장 60년 제한한다는 거고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옛날 묘 있잖아요. 옛날 묘. 이것은 60년이고 100년이고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이게 소급해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묘도 다 60년이야 30년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묘는 설치기한 제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옛날 묘는 없다. 요것을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법이 시행된 뒤에 묘냐 그 전에 옛날 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결론이. 우리 요걸 지금 배웠지만 요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묘를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묘가 줄지 않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시효취득이에요. 시효취득. 20년 동안 이렇게 땅 주인이 시비 안 벌고 쑥 지나가면 분묘기 지권을 얻게 되니까 못 파네요. 그러면 묘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요. 그래서 만든 게 요거예요. 요거. 장사에 관한 법이 시행된 뒤에 무단으로 남의 땅에다 묘자리를 써놨습니다. 그랬는데 20년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효취득을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묘 줄이려고 하는 특단의 대책, 이건 조문입니다. 아까 봤던 판례하고 의미가 틀려요? 판례가 자꾸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판사들이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면 법을 만들면 돼요. 국회에서. 그래서 사법부하고 입법부는 서로 이렇게 견제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시효취득을 못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옛날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설치한 묘에 대해서는 20년 지나고 그러면 시효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지 네. 옛날면은 인정해줘야지. 언제부터 인정이 안 된다고?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뒤에 설치된 묘부터 인정이 안 된다고요. 그죠? 법의 이 생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법이 똑같은 그런 그거잖아요. 이게 특징이 있잖아요. 그거 딱 이해를 하셔야지.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를 많이 하시잖아. 그러면 내가 공부한 것도 아닌데 어떤 현상이 딱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력이 생겨요. 그거 이제 그런 말을 쓰는 말이 있긴 한데 여러분 그 영어라서. 근데 그런 판단력이 생기면 이제 공부를 있잖아요. 다 공부해가지고 그걸 맞추는 게 아니고요. 딱 보면 압니다. 이런 단계가 법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그런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쉬워져요, 공부가. 그 법의 원리를 알아서 쉬워지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는 477페이지 갑니다. 가로 6번에 설치기간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여기 가장 핵심적인 조문입니다. 설치기간 477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 6번 동그라미 1번은 설치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30년입니다. 60년 하시면 안 돼요. 30년이고 동그라미 2번도 다 밑줄 그으셔야 돼. 지금 여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밑줄. 그런데 핵심은 셋째 줄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서 셋째 줄 1회에 하나요. 기간을 30년으로 해서 연장해 주어야 한다. 연장 기간이 30년이란 얘기예요. 동그라미 3번도 다 밑줄 그으셔야 돼. 세 줄 다. 여기 핵심은 뭐냐? 둘째 줄 가운데 있는 것처럼 5년 이상 30년 미만 요거 기간을 기억하셔야 돼. 요게 법에서 조례로 맡겨서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의 폭이에요. 5년 이상 30년 미만. 그 다음에요. 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그으셔야 돼요. 설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1년 내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철거하시라. 1년 물어봐요. 1년.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하고 쉽니다. 478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3번. 478페이지 동그라미 3번 제일 위에 두 줄 밑줄 긋고 읽어보면 읽으실 때 이렇게 읽어보죠. 승낙 없이 설치된 남의 땅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후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 토지의 소유자까지만 읽으세요. 뒤에 읽으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땅 임자에게 그런 뜻이에요. 토지 소유자 거기까지만 딱 밑줄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줄로 내려오십니다. 바로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땅 주인한테 뭘 주장 못한다는 뜻이에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앞쪽에다가 동그라미 3번 여기 동그라미 3번이 이렇게 있으면 앞쪽에다가 뭐라고 쓰셔야 돼? X.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쉬겠습니다.